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경기가 꺾이고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한국 경제가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메르스는 이미 단순한 전염병 차원을 넘어서 900여 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하고 소비 위축과 해외 여행객 급감 등 2차 피해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먼저 영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이 생긴 이래 이런 적은 없었다며 울상입니다. 이게 만약 장기화되면 정말 저희 상인들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메르스가 감염병이라고 해서 다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파가 그대로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라는 부분을 여행도 있고 교육 현장도 있고 학원, 학교 여러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학교.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휴업 사태 잇따르고 있죠. 우선 지금 앵커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900여 개 학교가 지금 휴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예. 부처 간의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이 더 안 좋죠, 우선.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원래 이 전염병이 나왔을 때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세 번째 단계는 경계에서 휴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예. 교육부는 그보다 하나 앞서서 예. 미리 한 거죠. 다만 교육부가 명령한 게 아니라 형식은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하라. 자율적으로 했는데 학부모들의 불안이라든지 또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니까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복지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의사협회는 굳이 학교를 안 보내는 학부모들 그건 예. 그럴 필요 없다. 또 병원 진료를 안 받겠다는 것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부 부처 간의 두 부처가 좀 갈등을 빚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는 또 어느 편을 들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의사협회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정말 불안감을 넘어서 그렇죠.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휴업 사태가 잇따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교육 현장의 타격을 좀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교육 현장까지. 네, 어제 대치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 네. 대치동이. 그 시작은 이제 골프 치러 간 전북 저우부를 50대 여성의 이제 거주지와 그런 얘기들이 신상에 털려지면서 아파트까지 나오게 됐고요. 예. 대치초가 휴교령을 내렸는데 바로 거의 동시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전 학원가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휴원을 해서 지금 파악되는 걸로 이번 주말까지는 이제 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실은 이 메르스가 가장 우리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실은 소비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또 음식업이나 숙박업이나 관광업. 근데 이 학원 가라는 것도 실은 우리 교육비 부담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수가 창출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원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소비 침체 또 하나의 큰 악영향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 대치동 학원이 메르스에 감염된 학생이 있다는 뜬 소문을 퍼뜨린 네티즌 3명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 그 진위 여부, SNS 나왔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50대 여성 역시도 1차 음성이 나왔고요. 예. 자가 격리 중에 이제 골프 치러 갔기 때문에 아직 그 여성조차도 확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학교 휴업 또 학원 휴업 사태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스 경제 악재. 네, 우선 증시 쪽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메리퍼시픽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 했다라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증시를 보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조금씩 올랐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그다음에 소위 메르스주라고 해가지고 그 양극화가 돼 있었는데 바이오 제약 이런 걸 한 열흘 동안 한도 끝도 없이 상한가를 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행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이런 쪽의 주가가 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한 3, 4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사실 아메리퍼시픽도 보니까 어제도 약간 올랐고요.
오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 4% 이상 올랐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진 않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하루만 그랬으니까 이게 추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오늘 그런 거로 보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메르스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헬스케어에서 먼저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예.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 해야 되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백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주라는 게 형성되기가 굉장히 미묘한 건데 예. 일종의 테마 작전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게 마스크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제 손 세정제 만드는 회사 정도일 텐데 아직은 이 매출이 뭐 몇 배씩 뛸지 아직은 모르는 단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한가 하한가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역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주의할 그 대상에 이런 예. 그 올라간 회사들을 보니까 전부 다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밑에 한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뭐 테마를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증시는 그렇다 치고 유통업계, 특히 상인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통용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먼저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영향이 많죠. 30년 이래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만약 장기화되면 정말 저희 상인들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주부들은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이 나온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비 패턴을 좀 보면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컨틴전시 푸드라고 하죠. 통조림이라든가 라면이라고 하든가 즉석식품 매출량이 급등을 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많게는 돼지고기 같은 거, 통조림은 뭐 60% 이상 늘어나니까 아마도 소비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전쟁이 뭐 이런 위험 때 많이 구입하는 거거든요. 저런 패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마트나 이 장을 보러 가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이제 전화 주문을 하게 되는 건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7%고 패스트푸드가 거의 2배가량 100% 증가됐고 도시락도 많이 찾고 그래서 일종의 저런 식으로 좀 사람 접촉을 피하려고 한다는 건데 지금 또 최근 2, 3일간에는요.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 택배 기사분들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접촉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도 끊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상인분들 얘기했지만 이 장기화에 대한 이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메르스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보면은 마스크 또 손 세정제 사무실 가보면 벌써 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뭐 구하기 어렵다, 이미 품절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한동안 지금도 아마 올라오기 전에 N95 마스크라고 해서 검색어 상위에 있는데 거의 그 쓰시면 알겠지만 이제 황사용 마스크인데 거의 준 전문가급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팔리지만은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 손 세정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역설적인 면이 이제 소비 패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를 또 상술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발길 돌리는 유커. 네, 소비 위축도 문제지만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홍콩을 보면은 한 사스를 경험한 아주 악몽이 여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가 오겠다는 사람이 이제 취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7, 8월 되면 이제 휴가 성수기인데 거기 이제 호텔을 미리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받는 호텔 예약이 한 80%까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소비하고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고 뭐 이럴 때 다 따져보면 한 7조 원 정도의 내수 효과가 있다고 이제 추산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1년에 한 610만 명 들어옵니다. 한 달에 따지면 한 50만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들어오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다 싶으면 일본으로 더 가고 그래서 이 중국인 관광객 중에 을 포함해서 주로 중국인인데 일본을 가는 사람과 한국을 가는 사람이 역전이 됐습니다. 최근에. 역전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엔저 때문에 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좀 설상가상으로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한류로 그동안 우리나라 이미지 정말 좋았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말이죠. 이게 뭐 여행 제한 국가로 뭐 불리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뭐 통칭해서 문화적 타격이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예.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거지만 예. 더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 안 오는 기간 동안에 일종의 한국을 찾는, 그러니까 요커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지 않나. 우리 박성호 기자께서 일본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 한국 2, 3개월 안 가니까 별로 안 가도 되겠네라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하고 뭐 일본이나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문화적 타격이고 한류도 같이 끌어내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점 때문에 이 메르스가 또 다른 주는 충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얘기해 볼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은 589만 명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 외국인들은 369만, 결국은 13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일본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여행 제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재까지는 어느 나라도 한국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하다든지 그런 조치를 내리진 않았는데 홍콩의 경우에는 좀 강해요. 그래서 좀 강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2단계로 높였습니다. 근데 서울 이외의 지역은 그냥 1단계로 여전히 뒀습니다. 네. 예. 이게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우리가 경제 피해 규모를 이제 예상해 보려면은 메르스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신종플루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적합한 건 이제 사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는 이제 타미플루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끝이 보인다 이런 표현이 예. 되는데 예. 2003년 사스가 지금과 거의 흡사한데 2003년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권에서 피해액이 거의 40조 원이 넘습니다. 뭐 많게는 60조 원까지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당시에는 분기당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실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 2분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분기가 거의 3.9%, 4%였던 게 석 달 그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홍콩이란 국가의 분기당 성장률을 저렇게 거의 5% 가까이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거든요. 예. 물론 저렇게는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만약에 이번 이 메르스의 종식 선언이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지난 데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정도까지의 충격은 최대치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할 거는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그 사스의 경우 또는 저 신종플루의 경우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어떤 중요한 트렌드를 이룰 수 있냐면 전염병이 창궐 하면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전염병에 대한 것을 종식 선언을 한다든지 뭐 수그러든다 이런 조짐이 나오면 어김없이 급반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보여주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 당시에는 예. 성장률을 보면요. 2.8, 1.4, 0.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4분기 가운데 거죠. 예. 4분기 쪽으로 내려갔다가 그것이 끝나니까 전체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서비스업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근데 불가피한데 예. 그것이 특히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중심으로 보면 분석가들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지만 끝나고 나면 급반등을 한다라는 트렌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상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가령 2001년 9.11 테러 같은 경우에 테러 터지고 나서 미국인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마음도 괴롭고 안타깝고 이게 거의 1년 이상, 2년 이상 가까이 갔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아물게 될 경우에는 예. 그동안에 밀렸던 소비나 이 씀씀이들을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리게 되는 건데 그게 미국에서 이제 2003년에 터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슈퍼 버블이 나왔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이번 메르스 사태가 정말 긍정적으로 6월 중으로 끝나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한국의 또 다른 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 메르스 때문에 백화점 안 갔었어. 물론 백화점 안 가는 사람들도. 예. 근데 메르스 종식됐대 이러면서 백화점에 가서 그동안에 뭐 5만 원 쓸 거를 10만 원 쓸 수 있는 이 순간 폭등 소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 이런 좋은 드라마틱한 상황에 나오려면 어쨌든 6월 중으로는 이 메르스의 종식 선언 내지는 확진자 추이가 감소돼야 됩니다.
예, 정부가 말이죠.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점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자, 보건당국의 조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당국은 예. 직접적으로 무슨 메르스를 확산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통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생산도 부진하고 물가도 지금 6개월째 저성장이고 예. 수출도 5개월째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복병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감독을 하고 아마도 만에 하나 더 심해진다면 아마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좀 내리는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아마 재정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고 그런 안들은 많이 있겠죠. 예, 그렇군요.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엔저 같은 거 막을 방법, 원화 강세를 막을 방법이 실은 통화적인 부분밖에 없어서 예. 아마 금리 인하는 이번에 사용될 카드가 아닌가 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비록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메르스까지 공포까지 확산된다면 한국은행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모처럼 아무튼 이번 사태 불가피하게 겪을 건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지혜를 모아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